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림픽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사실상 100%가 되었네요. 우선 그 전에 세계 유력 언론들의 보도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신력 있는 매체들 대부분은 취소 가능성을 앞다투어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올해도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0년 여름에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를 결정했죠. 하지만 지난해 연기를 결정했을 당시보다 확산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백신이 출시됐지만 접종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돼 올해 여름까지 전 세계에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바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신의 희망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역시 확산 추세와 저조한 일본 여론 등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중단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교토통신의 최근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도쿄올림픽을 중지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최근 급격한 확산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했으며 일일 신규 환자 수가 6,000명에 달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회 시작일인 7월 23일 전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백신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네,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일본 내부의 핵심 인사들도 개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을 담당하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과 자민당 핵심 간부도 최근 취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을 바꾸기 위해 외국 관광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3월 초까지 긴급사태가 계속된다면 개최 중단도 각오해야 한다. 여기에 2012년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 부회장도 방송에 출연해 취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재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림픽 개최 여부가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이내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도쿄올림픽 뒤에도 여러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 있죠. 따라서 재연기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런던 올림픽 부위원장은 도쿄 조직위 역시 중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나라들의 참여 여부도 언급했죠. 억지로 개최하더라도 수많은 선수들의 불참 선언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없으면 메달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얼마나 많은 나라의 선수가 안전하게 도쿄에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네, 스타 선수가 참가하지 않으면 올림픽은 흥행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이 오는 7월 23일 도쿄 경기장들에서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 이는 플랜 B가 없는 이유이자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전념하는 이유이다. 네, 다시 한번 개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결정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IOC는 유연해야 하며 올림픽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관중 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교토통신이 직접 분석한 내용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해선 금기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IOC에서 가장 오랫동안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딕 파운드 위원이 나서서 더욱 결정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무관중 개최를 대놓고 제기한 것입니다. 딕 파운드 위원은 IOC 부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현역 최장수 위원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무관중 대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IOC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딕 파운드 위원의 입을 통해서 IOC가 무관중 대회 개최 카드를 공론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올림픽 순차 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리 조직위가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대안은 취소와 무관중 개최뿐인데 취소는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에 17조 원을 쏟아부은 상황입니다. 취소 시 경제적 타격은 4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죠. IO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수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작년의 올림픽 연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던 인물입니다. 그의 발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따라서 이번에도 무관중 개최는 거의 확정이 되는 듯합니다. IOC가 선제적으로 무관중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취소론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 개최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상 제작 도중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취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영국 더 타임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32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년 연기된 올림픽이 올해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음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소 발표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 관계자는 현재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개최하기 너무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내가 도쿄올림픽 조직을 담당했다면 취소 계획을 이미 세웠을 것이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증가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체가 나왔다. 치료제로 개발 시 변이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기존 바이러스 억제 효과보다 10배 높아 단기간에 체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항체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G614 변이 바이러스의 D614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시험에 사용된 G614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이태원 클럽 감염자에게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실제 지난 1 물결이의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기에 발견된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스노어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G킬러분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G그룹은 국내에서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 대전 방문 판매, 광주 광역사 관련 확진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70% 이상 발견되는 주요 유전형으로 꼽힌다. 6개월 새 달라진 코로나19 변이로 전파력 6배 늘어나 이지그룹 바이러스는 최근 해외 연구 결과에서 전파력이 최대 6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가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다만 병원성은 기존 바이러스와 유사해 증상 경중 변화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그룹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돌기처럼 솟아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밀도가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설명된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데 이전 바이러스는 이 부위 밀도가 낮아 수용체 결합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 실제 G그룹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614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르트산에서 글라이신으로 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D614에서 G614로 변이됐다고 한다. 이 변이로 인해 세포 수용체와의 결합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 듀크대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영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999명 대상 분석 결과에서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대비 3물결 6배까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변이가 일어나다고 해서 기존 항체가 쓸모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논문에서는 기존 바이러스의 중화 항체가 변이 바이러스에 일정 수준 대응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얼마만큼의 항체로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지 추가 연구 결과가 필요하지만 일단 기존 항체들로도 일정 수준의 억제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G614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10배, 대유행 시 치료 빨라. 현재 전 세계에서는 115개 회사가 화학합성의 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 중 셀트리온과 동일한 항체 치료 신약 개발 회사는 50여 곳에 달한다. 이러한 코로나19 중화 항체는 회복 환자의 면역세포인 B셀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 실험실에서 제작한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공격력이 센 항체다. 회복 환자마다 조금씩 유전 정보의 차이가 있고 종류도 많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항체가 제각기 다른 특성을 띈다. 실제 미국의 연구개발 기업인 리제네로는 G614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중화 항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기존 유형의 바이러스와 유사한 수준의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나타났다. 셀트리온의 중화 항체는 유독 G614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특성을 보였다. 셀트리온의 중화 항체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 D614 바이러스 대상 확인된 중화 능력보다 G614 변이 바이러스 대상일 때 10배의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다른 항체와 비교했을 때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치료제로 개발했을 때 G614 변이체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무력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현재 이 코로나19 중화 항체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7월 중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연냉상 완료를 목표로 대량 생산이 용이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암세포만 끝까지 추적해 잡아먹는 항암면역 치료법 나왔다. 국내의 연구진이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만 잡아먹도록 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테라그노시스 연구단 김인사냥유소 박사팀은 다양한 암의 종류에 표적 신호물질을 붙여 체내 면역세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실렸다. 지금까지는 암 치료법으로 외과수술과 화학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항암제가 주목받으면서 암 치료 전략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암치료법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피하거나 숨기는 회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일부 암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체내 세포에서 방출하는 나노 크기 입자인 엑소좀, 이 다른 세포에 단백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나노 입자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결합되면서 암세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표적 신호 때문에 노출된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회피해 숨지 못해 결국 제거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치료법은 일부 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대장암, 림프종 등 다양한 암에서 뛰어난 항암 면역을 일으켜 암을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면역 항암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암에 대한 기억 면역을 유도해 암의 재발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김인산 키스트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체내 면역세포에 대한 암세포의 신호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 항암 면역 치료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인도여, 호주, 홍콩서 퇴출 수순. 중국 쇼트클립 틱톡, 틱탁, 이 인도에여 호주, 미국, 홍콩 등에서 퇴출 수순을 받고 있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 소셜미디어 앱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다. 7일 중국 언론 두뉴스에 따르면 홍콩 지역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미 틱톡 앱이 삭제됐다. 앞서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측은 홍콩 퇴출설이 나오자 홍콩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퇴출을 면치 못했다. 7일 이미 홍콩 지역 앱스토어에서 틱탁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면 전혀 다른 노래방 앱과 유튜브 등 유사 앱이 뜬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과 호주에서도 틱톡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 앱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공표하기 전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호주도 이날 틱톡 금지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 환치왕이 인용한 호주 언론에 따르면 한 호주 연방의원은 틱톡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을 우려해 상원에서 틱톡에 대한 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현재 여러 호주 국회의원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홍콩과 호주, 미국의 조치는 인도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59개의 중국 앱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인도에서의 퇴출이 틱톡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위 100위권 앱 중 25개가 중국 앱이다. 주로 소셜미디어 혹은 쇼핑 앱이다. 코로나19 기간 이 앱의 사용자 수와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2016년 미국 시장에 진입한 이래 급속 성장해 이미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본토 애플리케이션을 뛰어넘을 인기 앱으로 성장했다. 올해 4월 말 기존 글로벌 애플 및 구글 앱 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억 회를 넘어선다. 이 중 미국 사용자의 다운로드 수는 1억 6,500만 회로 미국 전체 인구 수의 50%에 이른다. 국가 기준으론 세계 3위다. 미국 사용자의 평균 앱 사용 횟수는 8차례로 한 번 사용 시 5분가량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다. 틱톡은 2018년 기준 미국 시장에서만 8,650만 달러, 약 1,035억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출의 약 5분의 1에 달해 미국 시장의 금지가 틱톡에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도 시장에서 영향력도 매우 커다. 틱톡은 인도에서 1억 2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했으며 리서치 회사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인도에서 틱톡 다운로드 수량은 페이스북을 뛰어넘어 6억 1,100만 회에 이르렀다.